자, 다음 김혜진 님이 보내신 질문 써니가 한번 읽어볼까요? 네. 방송에서 플러스 친구 듣고 바로 친구 추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리뷰 플러스 질문 있어요. 두어 달 전부터 50대 후반인 어머니께서 음식을 드실 때 자주 사례가 들려 힘들어하십니다. 조심해서 음식을 먹는데도 식사하실 때 꼭 한두 번씩 사례가 들려 기침을 하세요. 특히 라면처럼 매콤한 면을 먹을 때 후루룩 면을 먹으면 어김없이 그렇다고 하네요. 사례가 들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병원 진료가 필요하다면 어느 과에 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어머니께서 꾸준히 복용 중인 약은 골다공증약 하나입니다. 사례. 요 질문을 보고 제가 정말 네. 뭐랄까 기쁘게 생각하는 거는 네. 이 질문에 기쁘기까지. 참고로 어머니께서 꾸준히 복용 주신 약이 뭐다. 요거를 써주시잖아요. 네.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센스. 네. 이런 식으로 뭔가 질문을 해주시면 우리 답변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죠. 늘 답변하시는 분처럼 얘기하시니까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병원에 네. 무슨 이유로든지 간에 병원에 가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의사가 꼭 물어봅니다. 드시고 네. 있는 약이 있냐고. 맞아요. 그럼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데 그러니까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이러고 그게 뭐 매일 3알씩 먹는데 뭔지 잘 몰라요 이러고 이제 시간을 막 질질 끌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중요한 대화를 할 시간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병원에 가실 때는 무슨 약을 먹고 있는지를 꼭 미리 메모를 해가시거나 말씀할 준비를 하고 가시는 게 서로에게 참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개원이들 중에서, 그러니까 이제 동네 병원들 중에서는 적으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요즘에 보면. 먹고 아예 있는 약이 뭔지. 지금 복용 중인 대기실에 앉아 있을 때. 대기실에 앉아 있을 그렇죠, 때. 그렇죠. 좋아요. 그거. 근데 보통은 이제 그냥 주민번호 쓰고 연락처 쓰고 그렇죠. 뭐 그러고 그냥 끝이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증상으로 왔는지 정도는 예전에도 많이 물어봤는데 요즘에는 평소에 특별하게 복용하고 있는 약들이 있는지를 간단히 메모하도록 권유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 개인정보보호법은 강화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서 의료 정보를 관리는 못하도록 법에서 규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병원 간에 어떤 약을 환자한테 처방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서로 공유가 안 되고 잘 안 되고 거죠. 있죠. DUR이라고 왜 DUR에서는 있잖아요. 제가 동일한 성분의 약을 처방했을 때 그 약이 환자한테 이미 들어가고 있는지만 확인이 돼요. 다른 약을 어떤 걸 복용하고 있는지 전체 약이 보이는 건 아니고요. 네. 근데 어쨌든 의사 입장에서는 이 환자가 내가 지금 뭐 그 전혀 다른 증상으로 진료를 하고 있지만은 어쨌든 평소에 어떤 약을 복용하고 있는지를 알면은 굉장히 그 유용한 정보인 거죠. 그렇죠. 그거 엄청 유용하죠. 굉장히 중요한 게요. 네. 예를 들어서 어떤 약을 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평소에 안 그랬는데 그 약을 먹고 났더니 그 다음 날부터 뭔가 뭐 기침이 나온다든지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새로운 증상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약 때문인가라고 알기가 쉽잖아요. 근데 세상은 꼭 그렇게 흘러가지 않거든요. 약을 먹고 나서 한 3개월 지난 다음에 그 약 때문에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고 머리가 그렇죠. 빠진다든지. 네. 뭐 한 2주 지난 다음에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연관관계를 서로 이렇게 연결짓지를 못하는 거죠. 하지만 의사들은 그래도 그쪽에 맨날 공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슨 약을 먹고 있다, 언제부터 먹었다라는 정보가 현재 있는 증상하고 딱 같이 들어오면 이게 이 약 때문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쉽게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또 이제 그 진료 과목 선생님마다 약간 다르시겠지만 특별히 이렇게 궁합이 안 맞는 약에 대한 정보는 머릿속에 당연히 있으실 테니까 그렇죠. 바로 환자가 딱 얘기하면은 이거 할 때는 내가 이런 약은 처방하면 안 되겠다거나 이건 좀 이거랑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의 생각을 그래서 하시겠죠. 그런 식으로 약에 복용 중인 약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면 불필요한 검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불필요한 약을 더 드시게 되는 결과도 생길 수 있고 하니까 꼭 말씀하셔야 되는 거죠. 정말 중요한. 자, 그건 그렇고 그래서 답변해도 될까요? 답변. 근데 어머님이 살에 자주 걸리신다 그러면 이건 이비인후과에 오셔야 돼요. 이게 사례가 잘 들린다는 건 결국은 사례가 뭐냐면 음식이 식도로 넘어가야 되는데 기도로 자꾸 조금씩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떨 때 이런 일이 있냐면 성대 마비가 올 때도 이런 소견이 있을 수 있어요. 성대 마비요? 성대가 양쪽으로 V자로 생겨서 양쪽으로 이렇게 벌렸다 닫혔다 하면서 우리가 발성할 때는 두 개가 가까이 붙고 그리고 숨을 들이쉴 때는 그냥 벌려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기능을 하는데 이게 말을 할 때도 제대로 다 닫히지 않으면
음식물을 삼킬 때, 그러니까 음식물을 삼킬 때는 무조건 딱 닫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제대로 닫히지 않을 때 이제 사례가 들릴 수가 있어요. 근데 통상적으로 경험으로 보면 이 애들이나 그 노인들이 사례가 많이 좀 들리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유는 또 특별히 있나요? 아이들은 이제 다른 이유보다도 연하 운동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쉽게 이제 사례가 들릴 수 있는 건데 어르신들은 아까 말했듯이 진짜로 기질적인 이유, 성대 마비가 왔다든지 이 성대 마비 왔을 때 첫 번째 증상이 대개는 사례가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또는 위산 역류, 위식도 역류 질환이 있을 때 식도 괄약근의 기능이 약해지면 음식물이 삼킬 때 한꺼번에 다 내려가지 못하고 후두 근처에 남아 있다가 다음에 숨을 쉴 때 또 그게 기도로 넘어가면서 사례를 유발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비인후과에 먼저 대개는 오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비인후과에서 원인을 못 찾으면 괜찮다고 하면 그 다음에 신경과를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식사를 조절하는 연하 운동을 조절하는 신경에 혹시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뇌병변을 확인을 하게 되는데 신경과에 먼저 가시면 이비인후과로 먼저 보내요. 네. 성대 괜찮은지 확인하고 오시라고. 그래서 되게 신경과에 먼저 가셔도 결국은 이비인후과에 먼저 들리셔야 되고요. 근데 이비인후과에서 문제가 없는 경우가 절반 이상이거든요. 그러면 대개는 그 다음에 신경과에 가시고 신경과에서 문제가 없으면 다시 이비인후과로 보내요. 그러면 김혜진님 어머님 같은 경우는 일단 이비인후과를 한번 가서 그렇죠. 확인을 한번 받아보신 다음에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네네. 신경과도 한번 가보실 필요는 있으시겠네요. 네네네. 이비인후과에서 아마 안내해드릴 겁니다. 괜찮으니까 신경과 쪽 진료 한번 보시라고. 근데 성대 마비 같이 거창한 거 아니더라도 그냥 일반적인 노화의 한 증상으로 보통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사실은. 아니, 연세 드시면은. 아니, 나도 옛날보다 잘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벌써. 아니, 근데 고백하자면, 지금부터 자주 걸리는 나는 뭐야, 그럼? 김혜진님. 그리고. 이렇듯이 별다른 증상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제 생각인데, 후루룩 면을 먹으면 어김없이 그렇다. 이거는. 제 추측인데요. 네. 이게 후루룩 하면 공기도 빨아들이니까. 그렇죠. 기도가 열려요. 기도가 열리기 때문에 원래 이게 당연히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저는 후루룩 면을 먹어도 한 번도 사례가 안 들리니까 원래는 정상은 아니죠. 정상은 아니에요. 네네. 아니 그래도 광고에 얼마나 맛있게 후루룩 먹어. 그러니까 조금 뭐 이렇게 이 마비가 있다거나 약간 좀 이 성대나 후두 쪽에 기능이 떨어져 있을 때는 후루룩 너무 심하게 들이키면은 그러면 사례 들릴 가능성이 좀 높아지지 않느냐. 높죠. JYP가 지금 어쨌든 아니, 내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아니 근데 나는 이제 이 질문을 읽으면서 좀 찔렸던 게 내가 와이프한테 항상 구박을 받거든요. 5살짜리 애가 사례가 되게 잘 걸리는데 나도 잘 걸리거든. 그래서 아빠 닮아서 사례까지 잘 걸린다고. 근데 그게 사실은 딱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신체 구조상으로 보면은 딱 방금 깜신이 설명한 것처럼 식도로 넘어가야 될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가면서 생기는 게 사례잖아. 그래서 성대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성대가 문제가 있는 건가? 원래 저 YG 성대는 또 유명하잖아요. 유치원생 초딩 성대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가? 근데 후루룩 면을 너무 급하게 드시지 말고 조금씩 드시거나 좀 살살. 되게 사실 맛있는 음식 먹을 때 막 이거 막 뭐 잘라 먹어야 된다거나 살살 먹어야 된다거나 이런 거 신경 쓰이면 정말 그 스트레스잖아요. 근데 나는 면 먹을 때보다 그 왜 수분이 많은 과일 먹을 때 사례가 잘 들려요. 그래요? 네. 배나 그러면은 그런 건 저희 집으로 보내주세요. 혼자만 드시지 말고. 그리고 위험한 걸 왜 드세요? 그래서 큰일 나요. 배나 수박이나 이런 거를 크게 좀 한 입 팍 베어 물면 좀 입을 좀 많이 움직이잖아요. 입을 벌리고 그때 그 수분이 그 기도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이고 이런 안 되겠네요. 그래서 조금씩 먹으면 다음엔 청년사에다 갖다 놓고 나눠 먹어요. 그게 아니라 누가 씹어서 넣어드려야 돼. 에이 괜히 말했다. 에이 들어. 자 오늘 준비한 리뷰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나이살 질문 있으신 분은 카카오톡에서 나는 의사다를 검색해서 친구 추가해 주셔서 댓글 보내주시고요. 페이스북, 아이튠즈, 팟빵, 카카오 페이지에서도 저희가 그 질문 주시면 다 참고해서 리뷰 플러스에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라디오 _doc.co.kr로 이메일 질문하고 음성 질문도 보내주세요. 준이, 의사가 환자에게 자세히 설명하는 게 가장 중요한 질병은 뭐라고 생각해? 당뇨병 되겠습니다.
에이 누가 내분비내과 의사 아니랄까봐. 당뇨병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병은 고혈압 아닐까? 듣고 보니 그렇습니다. 환자들이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이 많아서 고혈압이 더 중요하겠습니다. 모든 고혈압 환자에게 한 30분씩 설명해줄 수만 있다면 정말 좋을 텐데 안 그래? 워낙 시간이 없어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런 책을 썼다는 말씀. 도대체 무슨 책을 썼나요? 대한민국 의사 중에서 가장 글을 잘 쓰는 사람 중에 하나인 성지동 교수님이 라이브 진료실 고혈압 편을 썼다는 말씀이지. 당신이 그토록 녹음하고 싶었던 진료실 대화. 소설처럼 잘 읽히는 꽁트로 이루어진 재밌는 건강서. 라이브 진료실 고혈압 편. 서점에 있습니다. 나의 주치의도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